네, 두 번째 코너는 인사이트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AI 스타트업 젠젠 AI 조효진 대표님과 함께 최근 AI 산업과 관련해서 또 현황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 3년 차 회사이고요. 네, 저는 그 생성형 AI 원천 생성,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네, 아, 생성형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네, 회사. 네, 최근에 사실 그 오픈AI 개발한 챗 GPT로 인해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그 생성형 AI라는 개념을 좀 접하기는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여전히 이게 생성형 AI 서비스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네, 또 이게 앞으로 구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네, 예, 요걸 좀 쉽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생성형 AI가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은 패턴 인식이라는 분야에서 시작했다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한테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패턴을 추출을 하고 그 패턴에 대응되는 어떤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이제 이게 생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생성형 AI라고 하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있고 네. 그리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또 다른 음, 형태의 생성형 AI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계속 말씀드리면 서비스 현황을 보면 우선 챗GPT 출현 이후로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많은 업체들이 범용적인 모델부터 뭐 의료나 음, 아니면 법률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네. 범용 모델 기준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뭐 업스테이지 같은 곳도 유명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성능 평가를 하는 음, 그런 공개 평가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구글에서 제미나이 네, 모델이라고 네. 하는 것도 유명하고요. 오픈 AI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도 최근에 이제 공개되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소개되는 AI들은 대부분 기본 구조는 유사한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거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성능 순위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개 평가에서도 보통은 이제 한 개의 생성형 AI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대회를 하면 여러 개의 AI 모델들을 같이 쓰면서 또 성능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성능을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같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 구도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IT 분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면 네. 대략적인 그림을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검색 엔진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뭐 구글이나 음, 아니면 한국어 검색에서는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곳으로 네네.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또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결국에는 쓰는 것만 쓰게 되어서 이제 사라지는 업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생성형 AI도 챗GPT처럼 시장에 아예 먼저 나와서 좀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는 특별한 기능이나 아니면 편리함으로 좀 차별화를 제공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네. 사라질 것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정 분야에 특화된 뭐 의료 지식이나 아니면 법률, 지적재산권 같은 뭐 그런 분야에서는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현황에 대해서도 향후 네, 어떤 식으로 구도가 흘러갈지를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좀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생성형 네. AI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정보를 이제 가짜 생성할 수 있는 정보, 것이거든요. 예,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네. 이제 바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문자열이나 음성으로 챗GPT 같은 것에 물어보면 이제 사람의 언어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 정리된 그런 외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외부 정보를
한다는 점에서 확장성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더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성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출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를 최소화하는 점에서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문자나 이미지에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비디오나 뭐 3D 모델 같은 것도 이용을 하는, 이제 용어로는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런 쪽도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범용적이거나 특정한 분야 외에도 이제 개인화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생성형 AI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조금은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에서 네. 자비스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영화 주인공에 굉장히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AI도 이제 홈 생성형 AI라고 해서 가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성형 AI가 많이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력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ESG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저전력, 그런 작은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개발될 부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GPT 스토어처럼 뭔가 이제 마켓플레이스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오픈 AI가 마켓플레이스를 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성형 AI가 이제 업로드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잘 안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쓰던 것들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점이 없다면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경쟁력을 잃게 될 것 같고요. 챗GPT 모델을 법률, 의료, 회계 등 다양한 특정 분야로 이제 거래하는 GPT는 많이 거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나라마다 법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분화된 마켓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어떤 입력을 주었을 때 생성형 AI가 더 좋은 답변을 내는지, 아니면 또 나라마다 규제나 제약,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시장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이게 뭔가 아직 생활에 딱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상상을 하면서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게 도태되는 게 어떤 게 도태가 되는지, 그러니까 뭔가 딱 실질적으로 뭐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실생활에서 좀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도태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예. 한 가지 이제 예로,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상 휴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SNS를 들어가 보면 뭐 예뻐 보이는 인물 사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은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AI로 생성된 이미지 아이돌들도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대놓고 이제 나온 거고, 아니면 요즘에 그 쇼츠라든지 좀 짤이라고 하잖아요. 짧게 맞습니다. 나오는 콘텐츠들 보면은 이게 진짜 사람인지 AI로 생성된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또 악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법적으로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유사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서비스만 살아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오픈 AI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게 챗 GPT니까 뭐 소라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제 세상을 이제 앞으로 좀 바꿀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아요. 예전에 검색 엔진이 등장했을 때처럼.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세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거라서 이제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성형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할 것 같고요. 하지만 생성형 AI 이전에도 우리가 뭐 카메라로 센싱하거나 그런 네. 이제 영상 인식 분야에서 이미 AI가 많은 부분에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뭐 차선 이탈을 감지한다던가 아니면 앞차와의 충돌 방지 뭔가 기능 같은 게 자율주행 네,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상 인식 AI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생성,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인데, 네. 이 언어 생성 모델이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AI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제 저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는 뭐 문서 개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도 AI가 사람 이상의 그런 지식들을 잘 알려줄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니 이미 뭐 네. PPT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준다면서요? 아, 생성형 맞습니다. AI.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과제 사업 계획서를 좀 도와준다거나 그런 네네. 부분도 많고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제 과제를 대신해주거나 뭐 시험을 쳤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성적을 받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교수들이 그 네. 학생들 지도할 때 논문 쓸 때 이게 챗 GPT를 사용해서 쓴 논문이면 맞습니다. 걸러낸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네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 정보를 생성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정보를 잘 걸러내기 위해서 네네. 사람이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AI라는 게 우리가 정의된 어떤 범위 안의 업무만 더 잘하는 것이지 사람이 못하는 것들은 여전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지능을 모사하는 것이 네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계 생명을 뭐 그려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불치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물어보면 가짜 정보를 생성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소라 모델과 같이 이제 비디오 생성을 하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인상적인 모델 결과인데요. 이게 네. 최근에 그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그 인종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온 거.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거기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사실 이 문자열이라는 게 어떤 입력으로 주기에는 굉장히 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지 않은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해낼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비디오나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또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AGI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 AG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이제 AI, 그냥 일반 AI도 우리가 알파고 이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AI가 인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네네. 이제 사람을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컴퓨터가 이김으로 인해서 AI가 이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데 아직도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갈 길이 많이 멀었다고 생각을 이게 하는데요. G라는 게 제너럴, 그러니까 좀 범용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뭐 생각도 자유롭게 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뭐 이제 차량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릴지 아니면 운전자를 살릴지 이 주제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람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그렇죠. 인공지능에게 이 판단을 맡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가치를 어떤 걸 더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이나 아니면 또 도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아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입 단계네요. 네네. 네. 자, 지금 향후 생성형 AI 기반 합성 데이터. 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게 데이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합성 데이터라는 개념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인식이
인식을 네. 하기에는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생성형 AI 기반 합성 데이터 네. 이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이 인공지능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은 또 사람이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운전을 직접 하면서 다양한 도로 상황을 수집을 하는데요. 이게 뭐 날씨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계절이나 아니면 뭐 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는 보통 차량이나 보행자 데이터는 많이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런 보행자나 차량 외에도 인식되어야 되는 물체들이 굉장히 실세계에 많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 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데 동물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정말 드물게 네. 보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AI를 학습하려면 수백만 장의 그 데이터가 네.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뭐 나라별로 또 이제 사는 동물의 종류도 다르고 출몰하는 동물이 다르죠. 예, 표지판도 다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 2030년만 되어도 합성 데이터, 이 생성형 AI나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합성 데이터가 있어야만 고품질, 고성능 AI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때 이제 합성 데이터 네. 사용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뭐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 이런 게 다 이제 좀 여러 분야에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의료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정상적인 그 패턴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그럴 때 임상 네. 자료가 좀 부족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도 우리가 결함 검출을 다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함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 몇 프로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로 사실적인 그런 결함이나 질환 또는 네. 뭐 자율주행에서의 정말 희귀적인 그런 운행 데이터들을 생성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고려하고 있는 분야는 방위 산업인데요. 방위 산업. 네. 네. 이제 방위 산업은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문제로 이제 무인화도 많이 필요하고 네네. 인공지능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방위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다양한 전장 상황이나 또 뭐 적국에 있는 그런 표적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저도 이제 올해 연구를 하다 보면 관련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실제 센서 특성을 잘 반영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용되는 센서와의 좀 차이로 인해서 이 가상 데이터, 이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는 실제 운용에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해서 네. 이제 생성형 AI를 썼을 때는 저희의 기술력을 봤을 때 이제 성능 저하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생성형 AI 기반 그 합성 데이터 얘기를 한 이유가 네네. 사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네네. 그러니까 젠젠 AI 주력 사업이 바로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네.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 합성 데이터를 네. 사실 앞에 좀 더 일찍 좀 네. 제가 질문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 합성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합성 데이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3D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이 생성형 AI로 생성되는 저희가 이제 챗GPT를 봐도 굉장히 네.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정보를 생성해내잖아요. 저희는 이미지나 비디오 분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 카메라나 뭐 네. 아니면 그 방위 산업에서의 열상 카메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우리가 촬영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실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또 네. 어느 의료 분야에선 예를 들면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의료 분야는 저희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지금 네네.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음. 뭐 CT 이미지나 MRI 네. 이미지, 엑스레이 아, 이미지에서 이제 예. 사실 의료 진단을 하는 AI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네네.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출하지 않고 사실적인 의료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로 생성을 하면서 네네. 의료 AI를 또 개발할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요. 또 희귀 질환도 자동으로 AI가 검출할 수 있게 네. 이제 그런 부분의 데이터도 생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합성 데이터면은 좀 네. 빠르게 와닿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운전할 때 자율주행 모드 네, 이거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주시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 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차량은 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판매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특별하게 이제 특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한국에 없는 종류의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에 없는 옷차림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인종 옷차림. 데이터도 네.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가도 이제 특정한 인종 뭐 피부색에 따라서 검출이 안 되고 사고가 나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생성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예전부터 많이 요청을 받던 부분이 동물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 야생 동물의 종류가 많지 않은데 뭐 멧돼지 네. 아니면 고라니? 네네 맞습니다. 예. 가령 뭐 호주에 있는 업체는 이제 캥거루? 예, 캥거루가 굉장히 도로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캥거루 그래서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캥거루 데이터를 좀 요청한 적도 어, 있었고요. 또 네. 미국은 뭐 곰이나 뭐 사슴.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합성 데이터로 네, 맞습니다. 네.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군요. 네, 저희 데이터는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운전을 하면서 실제로 목격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게 다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 다 생성해낸 것들입니다. 와,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겠네요, 이쪽으로는. 네, 네. 네. 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못한 얘기 있으면 좀 전해주시고 앞으로 그 젠젠 AI 네. 계획도 좀 네. 알려주세요. 저희도 최근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소라 모델처럼 이제 네. 비디오 생성 쪽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는 창업을 이제 2년 전에 했는데 생성 AI가 막 이렇게 인기가 없기 전부터 많은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생성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멀티모달 입력을 이용한 생성형 AI나 또 여러 산업에서 필요한 그런 산업별로 특화된 생성형 AI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이제 방위 산업이나 뭐 자동차 회사들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의 목표는 이 다양한 AI 산업에서의 데이터 수집 시간이나 뭐 비용 그리고 인력들을 절감해드리고 이제 생산성을 향상해드리면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합성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좋은 기술 만들어서 이제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더 좋은 뭐 자동차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많이 기여를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네. 추가로 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다 전달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인사이트 토크는 AI 스타트업 젠젠 AI 조효진 대표님과 또 AI 향후 산업이라든지 구도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